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가 됐고요. 경계 단계로 오늘 조정됐습니다. 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요. 확진자 격리 조치도 기존 7일 격리가 의무화됐던 걸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했습니다. 또 입국 후에 PCR 검사 권고가 완전히 해제됐는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많은 부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을 초청해서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의료계 상황을 보면 기립박수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후 정부로 이관돼서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간호사들의 활동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문제로 간호사와 의사 등 다른 직역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빨리 공포해달라고 단식을 하고 있고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오늘 하루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쳤던 3년이 넘는 기간 의료계 이곳저곳에서 불거진 열악한 상황, 문제점들 하루빨리 개선하자는 여론이 모아졌는데요.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까지 식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19일 간호법이 제정되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앞으로 남은 8일 의료계의 지혜로운 해법이 모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에 성동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1조 원대 여수 일원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 과정에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면 해당 사업 추진 절차에 어업단체 의견 수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지역 수협에 수억에서 10억 원대 이르는 발전기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 3.3면 1원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당국과 업체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특혜성 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과 함께 이해 관계자인 어업인들이나 어업인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에 사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여수시 3.3면 1원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단체 의견 수렴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은 해당 사업 부지 관할 어업단체인 거문도 수협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수 수협과 고흥 수협 등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었다며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문도 수협은 사업에 참여한 두 개의 업체 H사와 S사 모두 사업 참여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여수 수협과 고흥 수협이 특정 회사 그러니까 H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특정 업체가 찬성 의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수 수협 측에 11억 원의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부분인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결국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 어업인단체에 제공한 기부금이 사업 찬반 입장 표명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10억 원대 발전기금을 받은 어업인단체가 사전 인허가 의견 표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역 일부에서는 10억 원대의 발전기금을 받은 여수 수협이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의견 표명에 업체별로 찬반을 표명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대가성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여수시가 특정 회사가 여수 수협 측에 10수억 원의 발전기금을 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해당 의견서를 적합하게 판단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수시가 어업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여수시를 찾아가 11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여수수협의 의견서 접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는 여수시의 권한을 수협에게 주는 것이라며 항의를 했지만 여수시가 문제가 없다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민간협의회 위원 선임이나 의견 수렴 절차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업 앞두고 10억 원대 발전기금이 오가는 현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수시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지역 어업인단체에 막대한 금액의 발전기금이 전달되고 해당 어업인단체의 의견이 사업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여수수협과 특정 회사 간 발전기금 전달 사항은 아는 바가 없고 특정 회사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반대 의견 및 이미 허가된 풍황계측기의 유효 범위나 중복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수협이 의견서를 내기에 앞서 막대한 기부금을 업체로부터 받았고 또 그 기부금이 단순하게 어업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 사업 성사를 목적으로 기금이 오갔다면 대가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 논란은 여수수협뿐만 아니라 이 다른 어업인단체에도 제공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는 예전에 이 광도 동북쪽 이 18km 지점에 해상 풍황 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 여수의 또 다른 어업인 단체에 3억 원의 기금을 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이 설치되면 어업 활동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죠, 당연히. 근데 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 사업자로부터 억대 발전 기금을 받는 현실, 어업인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조합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합원 가입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가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의 가입 시 현수막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시민 피해 사례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는 다르게 개인 스스로 조합 구성에 참여하고 또 조합의 가입을 통해 토지 매입이나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가입 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에서 당부하고 있는 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10가구 이상이나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인 구역의 소유주들이 모여 최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사업조합이 조합원 가입 시에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등 계획 도면이나 동호수 지정, 분양 가격 등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필증을 교부받아야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이 제시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조합 가입 예정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나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고 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모집 공고 등에 따른 가입비 반환 요건 등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순천시 원도심 지역 일부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순천시 원도심 장천동 일원 두 곳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철거를 전제로 추진되는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다르게 기반 시설이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소규모의 부지대 노후주택 등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주택 사업보다 진행 과정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편리한 측면이 있고 이 간소한 절차로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은 지 30에서 40년 이상 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가에서 해당 사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업의 장단점이 뚜렷한데 조합 가입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순 11구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신고와 조사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어렵다라는 상황은 여러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속도라면은 5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업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업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순천 성동초등학교 6학년 1반 김태경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순천 성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수업입니까? 예. 저희 학교에서는 특색교육으로 성동 딥러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학년은 민주시민을 주제로 순천의 역사, 문화, 시민활동을 깊이 있게 배우는데요. 여순 11구 사건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 거군요. 예.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반응은 좀 어때요? 아이들은 처음엔 이제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고요. 예. 네. 좀 낯설어 하면서도 호기심을 좀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 지역민들이 겪었던 일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옆에 이제 유적지, 유적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봤다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특별한 선생님이 아이들과 수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족과의 만남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유족과의 만남이요? 예. 그 유족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학교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로 이렇게 위촉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제 유족분이 이 여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교사들도 이제 실제 유족분을 처음 만나 뵙고 여순 사건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사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생생하게 듣게 되니까 더욱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각 교과목의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때는 그냥 수업이구나 했을 텐데 유족분처럼 좀 특별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또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유족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좀 울컥하시는 모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슬픈 사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슬펐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하고 여순 사건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도 다 공감하고 느꼈나 보군요. 예. 네. 근데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됐고 마련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학교 특색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을 이제 주제로 마을 교육 자원을 활용하고자 우리마을 교육연구소와 이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천 별량중학교에서 유족과의 만남을 추진하였던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유족분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순천 성동초등학교가 여순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순천 동국민학교였었는데요. 예, 여순 11구 진압 후에 호남군법회의가 열렸던 장소라고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총 9번의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 중에 2차, 4차 재판이 이곳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업은 한 번을 진행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예정되어 있는 수업이 있습니까? 예, 유족과의 만남
그날 끝나고 바로 이제 네 분의 마을 교육 활동과 함께 2시간 동안 평화 서클 활동을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순 11구 유적지로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에 연극단원이 있는데 그 연극단원하고 연계해서 여순 11구 사건을 연극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유족과의 만남 시간은 이제 향후에 매년 6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방향으로 좀 교육과정을 수립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례화를 좀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학교 내에서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 또 정례화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건 좀 꼭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여순 11구 사건은 이제 그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겪은 그런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여순 11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과 함께 그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민들의 그런 심정, 삶의 그런 공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서 인권과 평화까지 느꼈으면 좋겠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순 11구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먼저 어린 학생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교육을 또 하고 계십니다만 학생들부터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하시면서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저도 이제 과정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 지역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또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순 11구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또 널리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또 초등학교에서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 성동초등학교 6학년 1반 김태경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들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취재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먼저 비블라카본 코리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농성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공 농성까지 시작을 했고 또 고공 농성 중인 그 집행부와 뭐 영상 통화도 하시면서 취재 활동을 또 이어가셨는데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네, 오늘로서 80일째 지금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3월 3일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수산단이 설립된 이후로 가장 긴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본급 인상, 그러니까 임금 인상, 그다음에 근로 환경 개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공농성은 오늘 아침자로 끝이 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지회장님이랑 부지회장님이랑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계속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교섭 중이에요? 예, 그리고 잠정 합의안까지 오늘 도출이 됐다고 해서 이르면 내일 투표에 들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투표라고 하면 이제 조합원들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찬반 투표죠.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만약에 찬반 투표 결과 이제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파업을 중단하고 그렇죠. 가결이 되는 거죠. 글로 다시 이제 돌아가시는 거고. 네네. 근데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좀 짚어보면 너무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뭐 하루 일당 뭐 7만 원밖에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방진복이나 이런 환경 너무 열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10년 이 회사에 10년 다녔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최저 시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8시간 일해도 7만 원을 받는다. 네. 너무 임금이 이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적다. 그다음에 노동 시간도 월 한 달에 초과 근무만 10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도 이제 넘어서는 근무를 이분들은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한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 같은 거를 보면 특근, 야근, 추가 시간 이런 거 계산을 다 해보면 100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거든요. 100시간. 네. 초과 근무만 100시간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9 to 6 이렇게 표준 근로 퇴근 시간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분들은 그 다음날 스케줄표가 오늘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일 게 오늘 나오니까 또 갑자기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최악에는 24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지난 8일날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8일이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들은 가족과의 시간도 못 보낸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게 블랙 카본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미세 분진,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면 방진복, 장갑, 마스크가 이제 배부가 되는데 네. 이 방진복 같은 경우는 5벌로 한 달을 버틴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만 일해도 다 새까맣게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빨아 쓰고 또 입고 또 아니면은 좀 덜 낡은 거를 또 해진 거를 주워서 입고 이 정도로 열악하다는 게 이분들이 호소였죠. 그나마 조금 이제 나아진 것이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는 것인데 뭐 들리는 합의안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급 인상이 이제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이 좀 달랐는데 예. 이 기본급을 지금 파업이 되고 있는 게 2022년도 임금 협상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올해부는 조금 더 인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수치적으로 좀 조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여금이 아예 없어졌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일부 정도 부활하는 안 그리고 1년 차든 10년 차든 똑같은 최저 시급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하지 않고 호봉제를 도입을 하겠다. 요 정도까지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안은 이렇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은 내일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비블라카본 코리아 이야기 해봤고 자, 두 번째 이야기 거북선 축제가 이슈입니다. 당일 또 현장 나가서 뭐 비바람 또 맞으시면서 그때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현장 연결을 또 해서 전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축제는 성공적인가요? 축제장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4일간 열렸잖아요. 안 가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적이지 못했죠. 네. 예, 뭐 물론 비도 많이 왔고 그때 여수가 한 287mm 정도. 그다음에 최대 풍속이 26. 그러니까 강풍도 심했고 비도 많이 오긴 했어요. 이런 그러다 날에는 보니까 나가는 게 이제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나가더라도 실내에서 좀 이제 놀거나 휴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관람객 수가 너무 많이 뚝 떨어졌어요. 25,000 명. 예, 예. 맞아요. 작년에가 37만 6천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6% 작년에 6%가 그럼 온 이건 거죠. 망한 거네요, 성공적이 아니라. 사실 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더 네, 물론 이제 망했다고 해도 관람객 과언이 수만 아닐.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6%밖에 안 왔다는 것은 뭐 날씨 탓을 제외하고서도 좀 흥행에는 뭐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첫날에는 뭐 이제 통제형 길놀이도 있고 개막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와서 생각보다 좀 북적인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뭐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도 많고 축소 운영된 것도 많고 또 이제 부스를 이제 설치했잖아요. 그 박람회장 안에. 근데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다 보니까 부스도 철거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방문자 수가 쭉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개최 전부터 이번에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조금 이야기도 저희도 전해드렸었고, 근데 주최 측에 갑질 의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축소되고 프로그램이 취소된다는 게 그 개막식 당일인 4일날 발표가 됐잖아요. 길놀이도 그렇고. 예. 이게 보통 비랑 강풍이 예보됐다는 거는 거의 그
주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상청에서 많은 비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일날 이렇게 축소가 하다 보니 이제 또 체험 행사 부스를 마련한 프리마켓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부스비 이제 대여료까지 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갑자기 부스를 철거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철거하라고? 예, 그다음에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강풍이 불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날아다니면 이런 것들 또한 조치가 잘 안 돼 있고 또 전기가 갑자기 또 끊겼다는 이런 제보도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 벌려고 전남에서도 알아주는 축제잖아요. 이 거북선 축제가. 작년에도 뭐 35만 명 왔다고 하는 것은 뭐 말 다 한 거죠, 뭐. 전남 대표 축제로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랬죠. 어느 정도 기대감을 안고 왔는데 뭐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럼 날씨 탓이면 어느 정도 예보가 됐을 텐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대처가 미흡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부스도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전기는 갑자기 차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최 측의 횡포 아니냐라고 제보가 은근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안전상의 조치로 인한 후속 대책이라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럽게 정해졌고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쵸.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개최 전에 또 논란이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 정산이 작년 것이 안 됐는데 이 추가로 지원이 됐다. 그래서 회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거북선 축제에서 여수시에서 보조금으로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아세요? 한 9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억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도 9억 정도.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예. 자체 예산은 6천만 원밖에 안 되죠. 예. 자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시 보조금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제 축제가 개최됐는데 이 축제가 끝나면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7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축제 같은 경우는 다음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정산이 마무리돼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시 보조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거북선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축제로부터 7개월이 흐르고도 정산이 안 되고 또 이제 정산 보고서를 2번이나 올렸는데 반려됐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사업 변경 계획이라든지 사업 취소, 그다음에 잔액, 이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축제 보존회에서 안 적었다 보니까 이거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반려시켰고 이러다 보니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제 다음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된 상태인데 안 됐으니까 밀어가지고 빨리 그 전에 것을 마무리를 짓게 하든가 그래야 그쵸.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축제 보조금을 받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수시에서는 그 감사실에서는 이제 회계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실에서는? 예.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도비가 2천만 원이 또 투입이 됐어요. 아, 도비도 있었군요. 네, 작년은 도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예. 도비가 또 2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사실 9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다 엄청 큰 시민의 돈이죠. 혈세고 들어가는데 이게 정산이 제대로 안 됐고 근데 보조금 규모는 늘어나는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돈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무리를 빚었던 게 축제를 개최하기 전에 이제 산단 쪽에다가 기업들한테 이제 후원금 명목으로 또 이제 그런 공문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아니 보조금 9억을 받으면서 또 이제 후원금을 받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운영비로 쓰려는 것 아니냐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거북선 축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늦은 밤에 자주 발생할 거라 생각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언젠가부터 대낮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한 달 전에 대전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걸어가는 초등학생들을 들이받아서 인명사고를 냈고 배승아 양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요. 대낮 음주운전이라고 치면요. 이 배승아 양 사고 이외에도 꾸준히 낮 시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고들이 검색이 됩니다. 예. 피해가 적은 접촉사고에서부터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대남 만취운전 참변 이후에도 이 도로 곳곳에서는 도로 위에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차량이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한 잔만 마셔도 난리가 나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에이, 나는 괜찮겠지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한 잔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음주 뭐 해가지고 걸리면은 아예 면허를 다시 못하게끔 그런 정지 상태. 그리고 살인이죠. 음주운전은 무조건 살인이에요. 낮이건 밤이건 나는 그거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거든요.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낮에가 더 나쁘죠. 이건 눈을 피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무거운 처벌이라는 걸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나쁜 거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지. 건데 그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잖아요. 예, 음주운전 관련 통계를 보니까 사실 음주운전도 해본 사람이 또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배승하 양의 사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상습 음주운전자는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5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이 재범률이 44% 정도라 하니까요. 음주 단속에 걸린 2명 중 1명은 재처벌 이후에도 다시 술에 취해서 운전자를 잡았다는 겁니다. 네. 또 지난해 음주 단속으로 총 13만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가운데 11.7%는 이 주간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단속이 됐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을 주로 밤에 단속하는 점을 볼 때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5,000여 건 중에요. 20%인 3,000여 건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역을 보면서 아침이나 낮에 음주 단속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나는 걸리지 않겠지 뭐 또 이렇게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음주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이런 상습적인 음주운전 문화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앞서 인터뷰들도 좀 기억에 남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고는요, 고의 범죄보다는 과실 범죄를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 처벌은 약하겠죠. 또 음주운전 사고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목소리예요. 오히려 무면허 운전자를 증가할 수 있다. 또 생계형 운전자의 과도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약한 겁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후에요, 운전면허 다시 살아나는 기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짧습니다. 처벌에 따라 짧게는 100일, 길게는 5년 동안 면허 취소되고 다시 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예. 경찰청에서는 그 배승하 양 사건 이후에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내놓던데 강화했더니까 정말 대낮에 음주운전이 많이 걸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남 경찰청에서는요, 오전 출근 시간뿐 아니라 대낮 스크루저 음주운전 단속, 심야 시간대 스팟식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단속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광양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순천이 취소 1건 있고요. 여수 경우에는요, 정지가 2건, 취소가 2건, 훈방이 2건 있었습니다. 이 전남 경찰청에서는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4시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남경찰청 교통과 교통단속 업무 담당 정현천 경위 인터뷰입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홍보와 함께 음주단속을 통해서 음주운전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과 사회적인 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14시에서 16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경찰서별로도 자체적으로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5월 말까지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서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시도할 경우에 적극적인 관여와 또 만류를 통해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든지 음주운전, 술 드시고 운전대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해결사 임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와 노래 가져오셨어요?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여론을 일고 있죠. 맞아요.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3일 일본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일본 시찰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말을 했죠.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번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인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뭐 시찰단 이름 자체에도 이미 뭐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1박 2일 동안 가가지고 뭐 짜놓은 프로그램만 쓱 둘러보고 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1박 2일도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짜놓은 일정을 그냥 쭉 둘러보고 오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가서 도쿄 전력이 안내하는 대로 오염수 저장 상황이나 방류시설 공사 현장을 보고 관찰하고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방류를 하겠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일본까지 시찰을 가서 들어야 할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1년 전에 대만 시찰단이 그랬습니다. 딱. 대만은 결국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고 더 나아가서 일본 수산물 수입도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예,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우리나라가 일단 거기에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좀 우려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 정부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대만에 이어서 한국까지 오염수 방류에 앞서서 주변국들의 시찰단을 수용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찰단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설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네, 이승기의 왜 가니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왜 가니? 네. 듣고 오겠습니다. 가니 기어이 여기까지가 어떻게 마음이 변하니 그토록 믿었는데 우니 네 맘도 헤어지기가 미안해서 우니 어쩌면 쉽게도 허무니 그래도 사랑인데 너는 모르잖아 사랑도 의리야 힘들어도 지켜야지 왜 다 무너뜨려 왜 다 부서뜨려 한순간에 어떻게 널 지워 어떻게 잊어 함께한 날이 얼만데 이렇게 변할 걸 돌아설 걸 사랑한다 왜 그랬어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사랑을 아픈 내 맘을 알기나 해 그저 너밖에 없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너무 아깝잖니 수없이 많은 날 웃고 울던 시간들이 쉽게 버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기억해줘 어떻게 널 지워 어떻게 잊어 함께한 날이 얼만데 이렇게 변할 걸 돌아설 걸 사랑한다 왜 그랬어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사랑을 아픈 내 맘을 알기나 해 그저 너밖에 없던 나는 이제
남긴 채 네, 이승기의 왜 가니 듣고 오셨고요. 네. 다음 이야기는요. 노 땡땡존과 차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노 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가 됐죠. 예.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주도 의회에서 지금 관련 조례가 심사되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에서는 인권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지사가 제한업소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외식 업체 중 14% 정도에서 노 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이 중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키즈들의 제한 이것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도 차원의 맞아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네. 관련해서 찬반 논란도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찬성 측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게 내에 있는 물건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이들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본 명백한 차별 행위다라면서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노키즈존은 제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번 조례안에 강제성은 없어서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차별을 금지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60세 이상 출입 금지하는 노 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카페 그 앞에 시니어 출입 금지 노 시니어존 써 있고 옆에는 안내견은 출입 가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강아지는 되고 노인은 안 되나 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게 사정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과거로 좀 뭔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또 해당 매장의 단골분이 해명을 또 하신 게 또 나왔던데 그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또 손님들 어르신들께서 뭐 사장님이 예뻐서 커피가 맛있다는 등 뭐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거부하는 no라는 표시보다는 yes가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트와이스의 yes or yes 준비했는데요. 가사 중에 거절은 거절해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yes.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다 놀라 내 뻔뻔한
네, 5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